저희는 한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면서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사용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문제로 궁금해하시거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상담 받기 전에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핵심 내용들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예훼손이 뭔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당신께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만 또 그만큼 명예훼손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좀 복잡한 내용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온라인 생활에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예훼손. 이게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이걸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혹은 허위 사실을 딱 집어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점은 형법이랑 그 정보통신망법 두 군데에 다 규정이 있는데 처벌 수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처벌 수위가 다르군요. 네, 특히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그 모욕죄라고는 다른 점이에요. 모욕죄랑은 다르다. 그럼 모욕죄는 뭐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추상적인 경멸적인 표현, 욕설 같은 거요. 그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친구 딱 한 명한테만 비밀처럼 얘기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걸 봐요. 이게 뭐냐면 단 한 사람한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한 명한테만 말해도요? 그렇죠.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거 퍼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인식하면서도 그냥 말을 했다는 점. 이걸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좀 인정되어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약속과는 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사실 적시 요건도 좀 더 볼게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적시는 그 증거나 경험으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이런 건 사실적시에 가깝고요. 반면에 A는 좀 믿음이 안 가는 사람 같아. 이거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 즉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죠. 구체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국 형법상으로는 설령 그게 진실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즉 형법 307조 2항의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했으니까 무조건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니, 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그러면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거나 어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밝힌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국가나 사회 전체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공익 목적이면 괜찮군요.
네, 그렇죠.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거였다면 부수적으로 약간 사적인 목적이나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예외 규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 즉 형법 307조 1항에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만약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즉 2항의 경우에는 이 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허위 사실은 공익 목적이라도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조금 다른서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추가로 요구돼요. 그래서 만약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비방할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됐다. 이러면 벌금 내거나 뭐 징역 가거나 이런 형사처벌만 맞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보통 위자료라고 하죠,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에 근거해서요. 아,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예요. 그렇지만 보통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거죠. 그렇네요. 그럼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꼭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뭐 시간 제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는요,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피해자가 저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군요. 네, 그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요.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모욕죄는 달라요. 그건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란 그 절차도 다르군요. 그럼 시간 제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의 경우 형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똑같이 각각 5년, 7년이고요. 아까 말한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랑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 한 명한테 한 말이라도 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남네요. 네, 그렇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그 진실과 공익의 그 미묘한 경계, 그리고 정보의 전파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누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